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록의 계절 5월이 다가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계시죠? 예, 아직은 우리가 마스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교육을 위해서 잠시 벗고 하겠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정부는 오늘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면 3, 4일 집에서 머물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최소 2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자. 2m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팔 간격으로 벌려서 간격을 띄면 대부분 2m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30초 손 씻기입니다. 30초 손 씻기,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팔 소매를 이용해서 하자 그런 뜻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자.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작업장 또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주택에서도 최소한도 하루에 2번 이상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소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2m 이상 두 팔 간격 거리두기를 하자 그래서 마음도 멀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은 가까이 하자. 그래서 이 생활 속의 거리두기 지침은 아마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계속 지켜야 될 사항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여름철이 되고 여름철이 지나고 또 가을철이 다가오고 또 겨울철이 오면 또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곧 또 한 번에 해오리가 오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서 습관화하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사업장과 아주 유사한 또 우리 사업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대형 사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도 이천에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큰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난 4월 29일 날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이렇게 큰 피해가 난 장면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고요. 내용은 제가 그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보셨습니다. 자, 이제 사고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4월 29일 13시 30분경에 났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이라는 곳에서 물류창고 공사를 하는 중에 지하 2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창고는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공사 중이었습니다. 피해 상황을 보면 우선 인명피해가 사망이 38분, 부상이 10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난 겁니다. 근데 재산 피해는 아직 추산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는 12년 전인 2008년에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작년도에 소방교육할 때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명피해 사망자가 몇 명이었었느냐? 40명이었습니다. 그때 사고나 이번 사고나 거의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났습니다. 발생 원인은 물론 지금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은 지하 2층에서 우레탄 작업,
우레탄은 인화물질입니다. 인화물질에 의한 우레탄 작업으로 해서 생긴 유증기가 그 옆에서 같이 작업하고 있던 화기 작업에 의해서 폭발했던 것으로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발생 상황을 매스컴에 보도된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 물류창고 공사장은 앞으로 준공이 약 2달 정도 남아있는 공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준공이 2달 정도 남으면 이제 마무리 공사 단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바쁘고 그 다음에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도 그 공사장 안에 여러 개 업체에서 약 78명의 사람들이 출력해서 그리고 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은 아마 9개 업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별도로 발표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서 우레탄 작업을 하면서 그때 생긴 유증기가 확산되면서 또 옆에서 무슨 작업이 있었느냐? 용접 작업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현재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기와 산소 절단기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접 작업으로 인해서 생긴 불꽃이 이 유증기와 착화되면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전층으로 확산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사례를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용접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업장 안에서도 용접 작업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화기 작업 시, 즉 용접 작업 시에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에 정해진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화기 작업장 주변에서는 페인트 작업과 같은 인화물질 작업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화기 작업과 인화물 취급 작업은 별도로 이루어져야지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화기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장 주변을 살펴서 인화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화물이 있다면 또는 가연물,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전부 다른 데로 치우고 화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작업을 하면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화재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기 작업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화기 감시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기 감시자는 이렇게 안전모나 또는 조끼 이런 걸로 표시를 해서 이 사람은 화기 감시자라는 것이 누구나 알 수 있게 정해져 있고요. 이 사람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작업장을 계속 감시를 해야 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도 이 작업 현장을 돌아보고 순찰을 해서 혹시라도 불티가 어디로 튀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용접 작업 후에 작업 다 끝나고 철수한 후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더라도 30분 정도 후까지는 현장을 확인하는 걸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작업장에는 필요한 소화설비를 꼭 갖춰야 됩니다. 소화설비, 소화기라든지 또는 방화수라든지 물 같은 거죠. 그런 것을 꼭 준비를 해서 작업 중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소방교육대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닥이 시멘트 바닥처럼 가연물이 없는 그런 바닥에는 미리 물을 뿌려서 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을 뿌리면 화기 작업할 때 발생하는 불티가 떨어져도 바로 꺼지기 때문에 불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기 작업 시 준수사항 법에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첫째는 화기 작업은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작업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도 여러분 사업장에 총괄장님한테라도 우리 요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이래서 꼭 사전 허가를 받는 제도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 여러분은 작업에 임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작업합니다. 알았어, 잘해. 이거는 안전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기작업장 주변에서는 페인트 작업과 같은 인화물질 작업을 같이 병행하면 안 됩니다. 인화물질 작업과 화기작업은 완전히 별개해서 화기작업할 때는 하는 동안에는 인화물질 작업을 하지 말고 또 인화물 작업을 할 때는 화기작업을 하지 말고 완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하기 전에 화기작업하기 전에 주변을 살펴서 혹시 불티가 튀면 탈 수 있는 인화물이나 가연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만약에 있다면 미리 다 치우고 밖으로 내보내고 또는 내보낼 수 없을 때는 뭐라고 했죠? 거기다가 불연제, 부직포 같은 불연제로 덮어서 불티가 튀어도 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에는 항상 화기감시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은 표식을 해서 이 사람은 화기감시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화기감시자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계속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에는 필요한 소화 설비를 꼭 갖춰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이 끝난 후에도 반드시 주변에 불티가 남아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을 하기 전에 이 사고 사례를 설명드린 것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사업장에서도 용접 작업은 어느 사업장이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각 사업장에서는 용접 작업을 할 때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달 교육 주제인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구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죠? 근데 보호구가 문제가 뭐냐? 회사는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보호구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반드시 작업 중에 착용을 해야 됩니다.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업장에 교육 자료가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는 조금 발췌를 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구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호구라는 게 뭐냐? 우리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착용을 해서 위험 요인으로부터 그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영향을 감소시켜서 재해를 예방하고 또는 피해를 줄여주는 기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의 종류가 많은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뭐 쭉 이렇게 보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호구 표지입니다. 굳이 이런 표지가 있는데 여기다 안전장갑이라고 글씨를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에는 이런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 앞에 반드시 이런 표지를 붙이게 돼 있죠. 예를 들면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는 뭐를 꼭 표시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보일러실에는 마스크, 장갑, 안전화 이런 거는 다 착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지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구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데 제가 조금 더 살펴봅니다. 자, 우리 사람의 몸과 관련돼서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눈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 날아오는 빛이라든가 또는 먼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가면 눈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숨을 쉬면서 이물질 또는 다른 나쁜 가스 같은 게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그 다음에 손은 화학물질을 만진다든지 또는 뜨거운 물체를 만진다든지 이럴 때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은 화학물질이나 뜨거운 물질 또는
분진 같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위에서부터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거나 또는 날아오거나 이래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음에 관계되죠. 그 다음에 안면, 얼굴도 마찬가지 날아오는 물체나 화학물질 취급하다가 얼굴로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발은 바로 떨어지는 물체로 발을 다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보호구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보호구를 착용하느냐? 바로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그 다음에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력 보호구, 귀마개나 귀덮개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면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진 마스크 같은 이런 마스크 종류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 장갑,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갈 때 필요한 안전대, 그리고 화학물질 같은 것을 취급할 때는 온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보호구입니다. 이 보호구는 여러분이 꼭 착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착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보호구, 이거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몇 가지 보호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모. 우리 안전모 참 얘기 많이 들었죠? 예, 바로 이겁니다. 안전모가 있는데 이 안전모는 뭐냐? 바로 이 안전모의 기능은 뭐냐면 물체가 날아오거나 위에서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이 안전모입니다. 또 전기 작업자들이 전기 작업을 할 때 감전 사고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안전모다. 그런데 안전모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얀색이라 해서 다 안전모가 아니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A형인데 A종은 뭐냐? 낙하 방지용이에요. 단순하게 머리에 쓰고 떨어지는 물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A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그러면 AB종입니다. 이것은 낙하 방지도 되고 추락 방지도 됩니다. 안전모를 쓰고 고소 작업을 하다가 혹시 추락을 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그만큼 단단한 종류가 바로 AB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E종이 있습니다. AE종은 바로 뭐냐? 이것은 낙하도 예방해주고 또 한 가지 감전을 예방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작업을 할 때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게 뭐냐? 감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ABE종, 이것은 아주 종합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목적용이에요. 낙하도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감전도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추락도 예방해주고,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ABE종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안전모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안전모의 사용법이나 안전모의 관리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모를 지급을 받으면 이 안전모가 내 머리와 맞게, 머리 크기와 맞게 조절을 합니다. 조절하는 것은 어떤 걸 하시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레바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 머리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두 번째 뭘 조정해야 되느냐? 바로 이 중요한 게 턱근입니다. 이 턱근도 마찬가지로 내 이 모자를 쓰고 안전모를 쓰고 그 다음에 내 턱에 맞게 크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턱근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전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턱근인데 일부 작업자들 보면 안전모를 쓰긴 썼는데 턱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락사고가 일어났을 때요, 이 턱근을 안 하게 되면 안전모가 먼저 날아가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는 혹시라도 변형이 생기면 바로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안전모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모는 유기용제, 기름 같은 것으로 닦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안전화가 있습니다. 안전화 살펴보는데 안전화는 뭐냐 그러면 안전화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중량물이 떨어졌을 때, 즉 무거운 물건이 내 발등에 떨어졌을 때 내 발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발등으로 날카로운 물건이 지나갔다, 뭐 톱이라든지 칼날 이런 게 지나가도 내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화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떤 안전화는 감전 예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작업할 때 감전 예방, 또는 화학물질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도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화, 그렇게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게 안전화입니다. 그냥 보시기에는 우리가 많이 착용하고 있는 등산화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바로 이 안전화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앞에 발등 부분에 이 안에 토캡이라고 해서 토캡이라는 철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판이 있기 때문에 내 발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철판이 들어있는데 이 기능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1m 높이에서 1kg의 쇳덩어리를 떨어뜨려도 이 철판이 찌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화 기준입니다. 거기 미달하면은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안전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가죽재 안전화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건 가죽재 안전화가 가장 많은 종류죠.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날카로운 물질이 지나간다든지 이럴 때 예방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가죽재 안전화입니다. 두 번째는 절연장화, 즉 뭐냐? 고압 전기를 사용할 때, 고압전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전기에 감전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절연장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무재 안전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토캡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 화학물질 같은 것을 취급할 때 또는 유류 취급 작업을 할 때 미끄러지거나 발에 손상이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바로 고무재 안전화입니다. 그리고 절연화가 있습니다. 절연화는 글자 그대로 전기 작업할 때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절연장화하고 이 절연화하고 뭐가 다르냐? 절연장화는 고압전기 작업을 할 때 신고요, 이 절연화는 저압전기 작업을 할 때 착용한다,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기 안전화도 있습니다. 이런 안전화는 아주 특수한 사업장에서만 신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화의 선정 기준을 보면 어떤 안전화를 신어야 되느냐 보면, 첫째는 작업 내용이나 목적에 맞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 작업할 때는 절연화 또는 절연장화를 신어야 된다. 그런데 전기 작업할 때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일반 안전화를 신는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전기 작업을 할 때 그거 신었다간 감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가벼운 것. 근데 요즘은 안전화가 과거보다 기술 개발이 잘 돼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가볍게 나옵니다. 토캡 무게만 좀 나가지, 그거 빼고 나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땀 발산 효과가 있어야 된다. 왜? 안전화를 하루 종일 신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에 땀이 많이 나고 덥습니다. 그래서 땀 발산 효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색상이 좋아야 된다. 이건 요즘 여러분들 혹시 안전 관련 전시하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안전화가 참 다양합니다. 정말 토캡만 없으면 등산화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나 색상 좋은 것은 굉장히 지금 많이 좋은 물건이 나와 있어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긴 안전화, 이게 안전화 목이 긴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신거나 벗을 때 편리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옆에 이렇게 자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신고 벗는데 편리해야 된다. 그리고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화 창의 마찰력이 큰 것. 그래서 바닥이 미끄러운 데 작업하는
작업하는 데 싣는 안전화는요, 이 바닥 부분에 생고무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생고무가 붙어 있으면 그 기름이나 또는 미끄러운 것에서 작업을 해도 잘 미끄러지질 않습니다.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안전화의 사용법 및 관리 방법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전화하고 절연화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절연화하고 다르니까 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화는 훼손, 변형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뒤측을 꺾어 신으면 안 된다. 특히 이 안전화가 이렇게 목이 긴 장화가 아니고 짧은 단화를 신는 근로자들 중에서는 뒤축을 꺾어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꺾어 신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전화가 혹시 구멍이 났다거나 손상이 됐다면 바로 폐기 처분을 하라. 그 다음에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땀이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 혹시 무좀까지 걸렸다 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화는 작업이 끝나서 항상 건조시키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안전장갑이 있습니다. 안전장갑이 있는데 안전장갑은 뭐냐? 그러면 주로 기능은 전기 작업에서의 감전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가죽 장갑도 있습니다. 가죽 장갑. 이거는 주로 언제 사용하느냐? 용접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철 구조물을 취급할 때 사용하는 장갑, 이런 것들도 안전 장갑에 속합니다. 자, 안전 장갑의 종류 보시면 내전압용 절연 장갑에서 이거는 고압 전기 작업을 할 때 착용하는 장갑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용 장갑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유기용제나 산이나 알칼리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취급할 때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착용하는 장갑이 바로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입니다. 이 안전장갑의 사용법이나 관리 요령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용하기 전에 구멍이 났다거나 찢김이 있으면 바로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전압용 장갑, 전기 작업을 할 때 쓰는 내전압용 장갑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뭐 아시죠? 이거는요. 왜냐? 전기 작업할 때 습기가 있으면 감전의 위험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전압용 절연 장갑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 전압, 이게 220V까지 쓸 수 있느냐, 또는 440V까지 쓸 수 있느냐, 또는 6600V까지 쓸 수 있느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써야 됩니다. 그거를 넘어 사용하면 안전보호부의 기능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호흡용 보호구입니다. 우리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호흡용 보호구인데 대부분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마스크라고 합니다. 마스크라고 하는데 마스크의 종류를 보면 첫째는 방진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가 주로 방진 마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방독 마스크입니다. 독극물을 취급할 때, 산이나 알칼리 같은 이런 독극물을 취급할 때 착용하는 마스크가 뭐냐? 바로 방독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송기 마스크가 있습니다. 송기 마스크는 맨홀이나 또는 지하 탱크 같은 데서 들어가 작업을 할 때 공기의 희박으로 인해서 혹시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공급할 수 있게 착용하는 것이 송기 마스크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마스크가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방진 마스크입니다. 방진 마스크에서 핑크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이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가 나한테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사용하는 것이 이게 방진 마스크입니다. 근데 이 방진 마스크는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는 종류가 더 많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방독 마스크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필터 부분이거든요. 저기 정화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화통에 보면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가스나 또는 화학물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색깔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착용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작년에 제가 보내드린 교재에 보면 전부 있습니다. 색깔별로 적응하는 가스가 뭐뭐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방진 마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의 기능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분진, 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먼지 이런 같은 물질들을 호흡기에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고, 그리고 그 채광 아시죠? 광물을 캐내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쇄, 광물의 재단 조각, 연마 작업 이런 작업할 때, 용접 작업 이럴 때 작용하는 게 바로 방진 마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방진 마스크의 사용법 및 관리 요령을 살펴보면 사용 전에 흡배기 밸브의 기능과 공기 누설 여부를 점검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흡배기 밸브, 그 다음에 이 필터 이런 거를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입과 코에 댔을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대고서 공기를 한번 들여 마셔보고 내뿜어 봐서 그 옆에 누설되는 게 없는가 이런 거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마스크 사용 요령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 KF94, KF80 마스크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기다 착용하고 정말 한 번씩 들여 마시고 불어가면서 혹시 옆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해 보라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진 마스크도 꼭 공기 누설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터는 자주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근데 특히 필터에 습하거나 혹시 물기가 튀었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흡배기 밸브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면체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을 면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이거는 유기용제, 뭐 세제나 이런 걸로 닦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뭘로 닦느냐? 흐르는 물에 닦아서 건조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건조를 어디다 시키냐? 햇빛에 놓는 게 아니라 그늘에다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면체에 붙어 있는 분진이나 가스가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흐르는 물에 씻어서 그늘에다 말린다 그런 얘기고, 아까 했죠. 기름이나 유기용제 이런 걸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햇빛 강한 직사광선을 피해서 말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법 관리 요령을 보면 이 면체 접안부에 손수건을 덧대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접안부죠. 이 접안부 여기에 이렇게 얼굴에 대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더 깨끗하게 하겠다고 여기다가 또 자기 손수건을 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마스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마스크를 착용할 때 이 안에다가 손수건이나 거즈 같은 것을 대고 착용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에 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가 또는 그러면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면 바로 바꾸셔야지 계속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전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세이프티 벨트에서 안전벨트라고 많이 하는데 이 안전대도 중요합니다. 왜? 안전대는 기능이 뭐냐 그러면 역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안전대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안전대가 있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 올라가서 전기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해야 됩니다. 안전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대는 이런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종류를 보면 안전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벨트식과 그네식이 있습니다. 벨트식은 보시는 것처럼 허리에만 이렇게 감고 착용하는 것이 벨트식입니다. 그네식은 보시는 것처럼 양 어깨를 통해서 그 다음에 허리까지 감싸서 이렇게 만든 것이 그네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소 작업, 아주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그네식을 많이 착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높지 않고 조금 높다 이런 데서는 벨트식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한개 거리용, U자 거리용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U자 거리용은 일부 뭐냐면 주로 전공들이 전기 기술자들이 전지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그때 착용하는 것이 U자형입니다. U자형 기계를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U자 크램프가 있죠. U자 크램프를 풀어서 다시 조여가지고 만들게 하는 게 U자 거리죠.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전대 사용 방법 및 관리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 안전대는 착용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전대 거리라는 걸 설치해야 됩니다. 안전대 거리 무슨 얘기냐? 내가 안전대를 착용했으면 이 안전대를 어디다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 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거리는 벨트보다 높아야 되겠죠. 즉, 내 허리 위치보다 더 높은 곳에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걸 수가 있죠. 내 허리보다 낮은 곳에 걸었다가는 떨어지면 내가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로프는 되도록 2m 이상, 2m 이내로, 이상이 아니라 이내로 짧게 사용한다. 로프가 길면, 즉 안전대에 묶여있는 그 로프가 길면 떨어져도 내가 바로 다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짧으면 혹시 떨어져도 그 로프에 매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로프 길이는 2m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로프나 또는 금속재, 거리, 이런 거 있죠. U자 거리나 일반 후크 거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형되어 있다면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착용하기 전에 이런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착용하기 전에 확인해서 그 다음에 작업장에 올라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지로프, 그 다음에 내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지지로프죠. 이 지지로프는 2명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사용해야 됩니다. 왜? 2명 이상이 사용하다 만약에 떨어지면 그 로프에 2사람이 매달리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꼭 사용을 해야 된다. 아실 겁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눈 및 안면 보호. 우리가 눈하고 얼굴 보호하는 것이 눈 및 안면 보호구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차광 보안경. 이건 보안경이죠. 근데 차광, 빛을 막아주는 보안경이고요. 그 다음 2번째는 뭐냐? 용접 보안면이 있습니다. 용접 작업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3번째는 일반 보안면입니다. 지금 이게 차광 보안경입니다. 용접 보안면은 아닙니다. 이 보안면은 맞는데 차광 기능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전기 용접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산소 용접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용접 보안면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전기 용접에서는 어렵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일반 보안면입니다. 주로 연마 작업이라든지 또는 분진 작업을 할 때 얼굴과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착용하는데 이것이 일반 보안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간호사나 의사들이 이런 거를 착용한 아마 그림을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상대방이 얘기하는 상대방이 말할 때 튀어나오는 그 비말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보안면을 착용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안경부터 살펴보면 보안경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차광 보안경은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강렬한 그 광선에서 가시광선에서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차광 보안경입니다. 일반 보안경은 이 광선 차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산물, 먼지나 또는 뭐 분진이나 이런 것이 튀는 거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일반 보안경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보안경의 종류와 사용을 좀 더 구분해 보면 차광 보안경은 자외선용이 있고 적외선용이 있고 뭐 용접용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안경은 그냥 유리로 된 게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수렌즈, 원래 눈을
눈에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은 렌즈를 착용하게 되기 때문에 도수렌즈 보안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보안면, 이 보안면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 보안면은 앞에 투명했던 부분이죠. 일반 보안면은 비산물, 각종 비산물, 막 뭐가 튄다, 먼지가 일어난다, 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다 액체가 튄다,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일반 보안면입니다. 그 다음에 용접 보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접 보안면은 용접 작업 시에 나오는 유해 강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용접 보안면입니다. 자, 이 보안면의 사용 방법 및 관리 요령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작업에 맞는 보안경인지 확인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보안면을 보시고 용접 보안면이라고 생각하고 전기 용접 작업할 때 이 보안면을 착용했던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거 착용하고 전기 용접 작업하면 내일 아침에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맞는 것인지 그거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용도만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라. 우리나라 안전인증제도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해주는 마크가 있습니다. 또는 국가기술마크인 KS마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마크를 꼭 확인해라. 근데요, 이 안전인증은 이제 보안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보안면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모, 안전화, 이런, 그 다음에 마스크, 이것도 전부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 이 보호구를 구입하는 담당자들은 그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렌즈 사용 중에, 보안면 사용 중에 앞에 그 렌즈 부분에 그 얼룩이 졌다든지 또는 깨졌다든지 이러면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안면을 착용했을 때 뭔가 앞에 이물감이 있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음 보호구입니다. 귀를 보호하기 위한 방음 보호구인데, 이거는 두 종류가, 이 기능이 뭐가 있느냐, 바로 근로자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귀마개가 있고 귀덮개가 있습니다. 귀마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핑크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로 손으로 말아가지고 귀에다 넣는 거, 요게 귀마개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건 귀덮개입니다. 뭐 우리가 음악 듣는 젊은 친구들이 쓰는 헤드폰과 비슷하죠. 이건 귀덮개입니다. 근데 이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는데, 귀마개는 언제 사용하고 귀덮개 언제 사용하느냐, 그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귀마개는 주로 고음을 차음합니다. 고음. 높은 고음을 차음했을 때 이것을 고음을 차음하고, 근데 이 귀마개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 아시는 거죠, 다. 요게 있는데, 이것은 소음도가 85데시벨 이하일 때 사용하는 것이 귀마개입니다. 그리고 110데시벨 이하 때 사용하는 것은 귀덮개입니다. 110이 넘어갈 때는 이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는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보내드린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데시벨이냐, 그거에 따라서 귀마개를 사용할 것이냐 또는 귀덮개를 사용할 것이냐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안전보건 기준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을 한번 찾아보시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음보호구의 사용 방법 및 관리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것도 안전인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안전인증이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인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능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마개는 몇 데시벨 이하, 몇 데시벨 이상에 사용하면 안 된다,
뭐 귀덮개는 몇 데시벨 이하까지 사용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이 귀마개가 나의 귀에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의 귀에, 누구나 귀에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귀마개를 손으로 비벼서 작게 만든 다음에 귀 안으로 밀어넣으면 이게 안에서 팽창합니다. 그래서 귀를 덮게 되어 있는데, 이 귀마개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할 게 뭐냐? 귀마개를 이렇게 비비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손이 오염이 되어 있다면 그 오염 물질이 귀마개에 묻어서 그게 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귀병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마개를 비빌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 깨끗한 손으로 귀마개를 비벼서 끼워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보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모, 그 다음에 안전화, 그 다음에 안전장갑, 그리고 마스크 종류,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방음보호구인 귀마개, 귀덮개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그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바로 재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항상 안전화를 비롯한 또는 안전모를 비롯한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 여러분은 작업 현장에 다니시면서 순찰할 때 근로자가 필요한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착용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지적을 해서 착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이 꼭 곧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은 올바른 안전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각 사업장에 배포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